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아비스 고사리의 신박한 번식 방법을 소개하고 진천 온실에 고사리존도 새로 꾸며줄 거예요. 고사리과 식물들 잘 키우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얼마 전 식물마켓에 참여했는데 온실에서 번식해 놓았던 무늬아비스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무늬아비스뿐 아니라 여러 고사리들을 가져갔는데 순식간에 완판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언제 또 식물마켓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고사리들 번식을 좀 해두려고 합니다. 고사리도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생김새도 서로 차이가 많고 번식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스톤 고사리나 마초 고사리처럼 길게 런너를 뻗은 후 새끼를 치는 고사리도 있고 아디안턴처럼 잎 뒤에 포자를 날려 발화시켜서 번식을 하기도 해요. 아비스 고사리도 다른 고사리들처럼 잎 뒷면에 포자를 통해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축심 쪼개기라는 방법을 통해 번식을 시도해 볼 예정이에요. 아비스 고사리는 파초이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앙에 축을 중심으로 잎들이 우산처럼 펼쳐져요. 덩치가 커질수록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변합니다. 아비스 고사리는 중앙에 축을 쪼개서 번식이 가능해요. 바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늬아비스 고사리인데 역시 축심을 쪼개서 번식을 해둔 개체예요. 상태가 좋은 무늬아비스들은 모두 마켓으로 데려갔었고 가장 비실한 녀석을 남겨두었습니다. 축심 쪼개기를 위해 화분에서 뽑아봅니다. 아직 화분에 뿌리가 다 내리진 않은 상태예요. 뿌리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오히려 편하게 번식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부분 뿌리를 살짝 다듬어주고 가장 오래되어 상한 잎들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잘 드는 칼을 이용해서 그냥 썰어주면 되는 거예요. 윗부분에서 보면 잎이 펼쳐지는 곳 중앙에 약간 휑한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에 칼을 집어넣어 칼집을 내주어요. 아예 아래까지 칼로 썰어줄 필요는 없고 칼집만 살짝 내어주고 사과를 쪼개듯 쪼개면 쩍 하고 쉽게 갈라집니다. 자라나는 새 잎이 하나라도 있으면 충분히 번식이 가능해요. 반쪽은 빨리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 모주로 남겨두고 나머지 반쪽은 더 잘게 쪼개줄 거예요. 중앙에 하얗게 보이는 축심에 또 칼집을 내줍니다. 역시 윗부분만 칼집을 내주고 양옆으로 살짝 힘을 주면 쉽게 쪼개져요. 보통은 새 잎이 될 부분이 눈에 잘 보이는 편이지만 가끔 이 새순이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이 생장점은 축심 부분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심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화분에 흙을 담고 잘게 쪼갠 아비스 고사리를 그냥 심어주기만 하면 돼요. 다만 쪼개진 중심 축이 흙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약간 깊게 심어주면 좋습니다. 고사리는 흙을 가리지는 않아서 어떤 흙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심었는데 혹시라도 과습으로 뿌리가 상할 것이 걱정된다면 흙에 산모래나 사냐초를 살짝 섞어줘도 좋습니다. 쪼갠 아비스 고사리를 심고 나서는 식물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식물이든 뿌리를 정리한 후 흙에 심어줄 때 흔들리지 않아야 새로운 뿌리가 훨씬 빨리 새 흙에 자라나 활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저 도구는 제초매트 고정핀이에요. 식물들을 교정할 때 사용하거나 지지대로 활용하기 정말 좋아요. 다만 단점은 녹이 잘 쓴다는 점입니다. 어떤 용품을 사용하던 심어준 고사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만 잘 해주세요. 무늬아비스 고사리 쪼개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잘게 쪼갠 애들은 뿌리를 고정해 주었는데 반만 쪼갠 개체는 굳이 고정을 해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고사리는 아비스 고사리의 사자두 스타일의 변이가 나타난 거예요. 돼지아빠님이 어렵게 구한 개체인데 이렇게 돌연 변이가 나타난 경우에 축심 번식을 하게 되면 이 유전 형질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편의상 사자두 아비스라고 칭하도록 할게요. 이 사자두 아비스도 화분에서 뽑았는데 화분 모양 그대로 뿌리가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뿌리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아래 뿌리를 3분의 1에서 반 정도 잘라줍니다. 뿌리 자르기는 굳이 번식을 하지 않고 분갈이를 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중앙부에 칼집을 넣지 않고 옆부분으로 칼을 집어넣어 쪼개볼게요.
만약 아비스 고사리를 이 방법으로 처음 번식을 시도하신다면 위에서 자르기보다는 지금처럼 옆으로 자르시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위에서 칼집을 낼 경우 칼이 빗나가서 원하지 않던 모습으로 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깔끔하게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 사자두 아비스는 4개로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매년 김장을 하시는 어머님들은 저희보다 더 잘 쪼개실 것 같아요. 완전 배추 반으로 쪼개는 거랑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자두 아비스는 총 4등분이 되었습니다. 이 고사리 축심 번식은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까지 실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쉬운 번식법이긴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총 나누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새 잎을 올리고 사방으로 예쁜 잎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인내심이 많으시고 기다리는 것을 잘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역시 축심이 흙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심어주었습니다. 이 고사리는 가장 일반적인 아비스 고사리예요. 화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작은 모종이 2년 만에 이렇게 커졌어요. 윗부분은 풍성한데 화분이 정말 작아 보입니다. 물구멍으로 뿌리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분갈이를 해주면서 얘는 총나누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분 옆을 두드리고 뽑아보니 뿌리가 역시 한가득이에요. 너무 화분 모양 그대로라서 만져보았는데 폭신폭신한 질감이었습니다. 붉은 뿌리가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쉽게 뿌리를 잘라낼 수 있어요. 중앙 부분이 화원에서 사왔을 때 화분 속 상토고 이 부분은 그냥 밭틀기예요. 밭틀개에서도 정말 잘 자라죠. 그만큼 따로 흙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성장점이 하나 보이고 옆으로 보면 새끼 쪽이 또 하나 보여요. 약간 쌍가마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새끼 쪽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엔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르마를 타는 것처럼 잎을 잘 나눠준 후 경계 부분을 칼로 잘라주는 거예요. 고사리의 잎은 앞뒷면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가르마를 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수술이 끝났어요. 총 나누기를 한 아비스 고사리도 원예용 상토 단용으로 큼지막한 화분에 심어주었습니다. 앞서 축심 쪼개기를 한 것들에 비교하면 훨씬 아비스 고사리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축심 쪼개기는 한 번에 많은 양으로 번식이 가능하지만 예뻐질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면 총 나누기는 촉의 개수만큼만 번식이 되지만 빨리 예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아비스 고사리 화분 3개가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제 온실로 들어가서 새로운 고사리존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2달 전 목베고니아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곳은 온실 입구 쪽이라서 빛이 덜 들어오는 곳입니다. 온실의 경우 가정집 베란다에 비해 광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목베고니아 스노우캡도 온실의 강한 빛에 잎들이 많이 상했었는데 2달 전 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입구 쪽으로 옮겼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리들도 이곳에 두고 키워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사리들은 흙 위에 올려두고 키우는 것이 성장에 훨씬 유리해요. 이곳이 원래 고사리들을 키우던 장소인데 화분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진열대를 만들어 올려두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 진열대 위에 올려두고 키운 고사리들만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온실이 공중 습도가 높다고 해도 통풍이 워낙 잘 되니까 쉽게 건조 피해가 오더라고요. 오히려 온실 바닥 부직포 위에 올려둔 고사리들은 정말 잘 자랐어요. 심지어 자연적으로 포자가 떨어져 발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식한 아비스 고사리와 나무 고사리 그리고 아디안텀들은 모두 바닥 위 부직포에다가 올려두고 키울 거예요. 물을 줄 때 자연적으로 부직포가 젖게 되고 온실의 경우 이 부직포가 마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마디로 항시 저면 관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촉촉하게 젖은 환경에서 고사리들은 폭풍 성장을 합니다. 특히 온실한 잉어 연못 뒤 식물존에도 고사리들을 몇 개 심어두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물론 화분이 아닌 화단이라는 점이 성장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겠지만 이곳은 어항에 들어가는 물 때문에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거든요. 항상 촉촉하게 젖은 흙과 어항에서 증발하는 수분으로 인한 습도 덕분에 이곳 고사리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고 있어요. 가정집에서 이 고사리들을 키울 때 뭔가 잎이 잘 말라버리고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저면 관수를 한번 키워보세요.
저도 지금 한 달 정도 아디안텀을 항시 저면관수로 키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나무 고사리와 무늬 보스톤 고사리는 굉장히 잘 자라는데 유독 이 아디안톰 고사리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면관수로 키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면관수로 고사리 키우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디안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흰무늬 아디안텀 근황도 전해드릴게요. 이 흰무늬 아디안텀 근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잘 자라고 있어요. 특히 포자를 채취해 물에 섞어 흙 위에 뿌려둔 것들이 모두 발화했습니다. 사실 제가 파종한 것이 발화를 한 건지 자연적으로 떨어진 포자가 발화한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수많은 흰무늬 아디안텀 새끼들이 탄생했습니다. 신기한 점은 발화한 개체들이 대부분 흰 무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직은 너무 작아서 따로 옮겨주지는 못하고 조금 더 성장하면 개별 영상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고사리 번식 방법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온실에는 분갈이를 비롯해 관리가 필요한 고사리들이 많은데 틈틈이 작업해서 조만간 고사리 투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